드디어 휴가를 떠나게 됐네요. 이번엔 새로운 것을 보러 떠나요. 천왕성의 위성 중 하나에 있는 바다로 갈 거예요. 농담이에요. 이 목적지는 아직 휴양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 인상적인 바다가 있는 건 맞아요. 바다는 지구에서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천왕성의 위성 바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태양에서 7번째 행성이자 태양계에서 가장 멋진 행성인 천왕성 자체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천왕성에는 27개의 위성이 있으며 그중 4개의 위성에 바다가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친구 수보다 많아요. 이 모든 위성은 천왕성의 미니미 같은 존재예요. 위성들은 모행성과 같이 희한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정확히 98도죠. 천왕성은 매우 독특하게도 태양을 옆으로 공전해요. 즉 적도가 궤도와 거의 직각에 가깝다는 뜻이죠. 반항하예요. 천왕성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일부 천문학자들은 천왕성이 다른 행성과의 거대한 충돌로 인해 옆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충돌로 천왕성의 위성들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위성들의 이름이 꽤 특이하다는 겁니다. 신화 속 인물 대신 대부분 셰익스피어의 인물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어요. 줄리엣과 데스데모나가 있으니까 제우스는 필요 없어요. 이러한 위성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위성들은 매우 어둡고 태양으로부터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마치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데 바늘이 새끼손가락보다 작다는 게 문제예요. 이 27개의 위성은 3개의 그룹으로 나뉩니다. 13개의 내부 위성, 5개의 주요 위성, 9개의 불규칙 위성이에요. 불규칙 위성은 역행 궤도를 가진 반란군이고 다른 위성은 천왕성의 흐름에 따라 공전해요. 큰 위성은 미란다, 아리엘, 움브리엘, 티타니아, 오베론이며 모두 천왕성의 적도면에 있고 둥글 정도로 큽니다. 분화구와 협곡, 절벽이 있어요. 세상에, 이 위성들도 천왕성의 축을 기울인 거대한 충돌로 인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기울어져 있어요. 그 기울기 때문에 천왕성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계절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천왕성의 모든 위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작고 불규칙한 위성들은 은밀하고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위성들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정말 멋진 건 이 위성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확실하진 않지만 위성의 구성 성분은 암석과 얼음이에요. 미란다가 가장 얼음이 많은 위성이고 내부 위성은 먼지가 많은 위성일 거예요. 오베론의 궤도 너머에 있는 위성들은요, 바위나 얼음 등의 소행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천왕성 위성들의 가장 독특한 점은 천왕성과 함께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에요. 정말 멋져요. 이 위성을 탐사하면 해양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티타니아는 천왕성의 가장 큰 위성이지만 지름이 약 1609km로 지구의 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크기예요. 또한 태양계 전체에서 8번째로 무거운 위성이기도 해요. 한여름밤의 꿈에 나오는 요정 여왕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어요. 티타니아의 색은 회색이며 과학자들이 설이라고 생각하는 반짝이는 부분이 있어요. 천왕성에 가까운 다른 위성들과 마찬가지로 얼음과 암석이 섞여 있어요. 오베론은 천왕성에서 2번째로 큰 위성으로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나오는 요정 왕의 이름을 딴 위성이에요. 티타니아와 거의 같은 크기이며 얼음과 암석으로 반반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베론의 표면은 훨씬 더 많은 분화구를 가지고 있어요. 움브리엘과 아리엘은 천왕성에서 3번째와 4번째로 큰 위성으로 지름이 각각 1168km와 1156km입니다. 움브리엘은 예시에 나오는 악령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천왕성의 모든 위성 중 가장 어둡습니다. 천왕성에 도달하는 빛의 16%만 반사해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어두운 이유를 모르지만 분화구 주변의 밝은 고리가 서리 침전물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리엘은 천왕성의 모든 위성 중 가장 밝으며 천왕성에 도달하는 빛의 3분의 1 이상을 반사해요. 교황의 시와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어요. 아리엘은 최근 충돌로 인해 생긴 작은 분화구가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어린 위성처럼 보입니다. 미란다는 지름이 약 470km로 큰 위성 중 가장 작은 위성입니다.
나사는 미란다가 마치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처럼 서로 다른 천체의 일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미란다에는 독특한 코로니라고 불리는 3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산등성이와 계곡으로 이루어진 가벼운 분화구이며 미란다의 더 오래되고 더 심하게 분화된 부분과 날카로운 경계로 분리되어 있죠. 또한 그랜드 캐년보다 최대 12배 더 깊은 거대한 협곡이 있어요. 과학자들은 미란다가 왜 이렇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이론은 거대한 충돌로 인해 부서졌다가 다시 엉성하게 재결합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천왕성 위성은 지구의 달처럼 항상 천왕성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천왕성은 정말 멋진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고리 시스템이 가장 돋보여요. 이 얼음 거인의 위성이 실제로 고리를 형성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천왕성에는 13개의 내부 위성과 13개의 희미한 고리가 있으며 모두 하나의 거대한 우주 가족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코델리아와 오펠리아는 가장 바깥쪽 고리인 엡실론의 수호자 같은 존재예요. 이 두 양치기 위성은 모든 입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며 코델리아는 천왕성 표면에 가장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는 최소 8개의 작은 위성이 더 있어서 매우 혼잡해요. 나사는 어떻게 위성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내부 위성은 얼음과 암석으로 반반이지만 외부 위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나사는 천왕성의 중력에 휘말린 소행성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쪽이든 천왕성과 그 위성들은 확실히 이 세상에서 벗어난 존재예요. 천왕성의 위성은 얼어붙은 표면 아래에 짠 바다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요. 천왕성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티타니아와 오베로는 48km 깊이의 바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11km인 마리아나 해구보다 더 깊어요. 하지만 아리엘과 움브리엘에도 약 30km 깊이의 바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사는 멋진 컴퓨터 모델링을 사용하고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2호 우주선의 데이터를 재검토하여 이 위성의 구성과 구조를 파악했어요. 그 결과 티타니아는 내부 열을 유지하고 바다가 얼지 않을 만큼 충분히 거대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위성에도 따뜻한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연구진은 위성의 암석 멘틀에서 뜨거운 액체를 방출하고 바다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열원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바다는 이론적으로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따뜻할 수도 있어요. 이 연구는 또한 염화물과 암모니아가 이 위성의 바다에 풍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암모니아는 부동액 역할을 하며 물속의 염분도 바다의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이제 이 얼음 위성에 어떻게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수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부 열과 일부 화학물질이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 연구는 또한 염화물과 암모니아가 이 위성의 바다에 풍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암모니아는 부동액 역할을 하며 물속의 염분도 바다의 온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성들에 정말로 바다가 있다면 태양계와 그 너머에 또 다른 해양 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이 바다는 매우 짠 편입니다. 약 물 1리터당 50g의 소금이 들어있어요. 유타주의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보다 염분이 적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염분이 높습니다. 천왕성에서 5번째로 큰 위성인 미란다는 한때 바다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아마 금방 얼어버렸을 거예요. 불쌍하네요. 어쨌든 나사는 이 얼음 거인과 그 위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천왕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천왕성 궤도선 및 탐사선, UOP라고 부르죠. 파티처럼 들리네요. 네, 엄밀히 말하면 바다가 4개가 아니라 5개일 수도 있지만 아직 배우고 탐험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